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정해 시간 중에 그 웹 갤러리에 관련한 예산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 추가로 현재 홈페이지랑 웹 갤러리 연간, 월간, 일간 트래픽 현황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장고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대로 된 수장고가 인천공항 쪽인가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수장고 보존 상태나 저장량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대한 예산 두께? 지금 저희 미술수장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미술수장고는 평택고 예술관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수장고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완벽한 수준? 거기는 이제 항온항습기하고 다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수장이 아니라 사장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네, 사장고 네. 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부탁드립니다. 전시 초청료로 2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그 내용에 있어요. 문화재단 그 내용에. 전시 초청료 네, 기획 전시 126페이지입니다. 예, 기획 전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작가들에게 예, 예. 그럼 1회씩 몇 점 정도가 전시되는데 이게 각 1회에 4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시품이 얼마나 전시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분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우수 작가 그러니까. 초청 전시하면은 뭐 한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수는 이제 저희 전시관 규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점에 4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20개에 4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대형 작품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적정 규모로 저희가 배치를 할 겁니다. 이거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게 미리 이제 사전에 얘기가 다 되나요? 각과 그 해당 과에다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예, 기획을 해서 예. 이제 저희가 뭐 그 다른 전시 경험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대략의 어떤 이제 추계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막 서울에 있는 갤러리 유명 갤러리라던가 막 이런 수준의 그런 급은 솔직히 이렇게 와서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 수준을 아까 우리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술 작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예술인들도 지금 전시할 공간들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공공천사에다가도 진열하게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좋은 작품인데 근데 이게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벤트적으로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들이 활성화가 일단 안 되고 있어서 전시회 자체가 많이 향유를 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얼마큼 즐기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아깝지 않다의 척도를 느낄 수 있도록 관람객 수요 조사라던가 누적 자료를 좀 DB화 시켜 놓으신 게 있으시면 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 차라리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장이나 전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안에 저희 의회 건물도 있습니다. 저희도 참 삭막하거든요. 예. 예. 그 생애 주기별 맞춤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시니어로 나누어져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생애 주기별 연령별로 타겟 잡아서 공연을 하신다면 이 초청 컨텐츠는 어떻게 기획이 되는, 그러니까 초청 가수를 섭외를 하시는 거죠? 이제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 공연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공연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 시니어 이렇게 해서 한 3회로 지금 예상을 하고 여기 3개의 문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공연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면 오히려 유명 가수들보다는 이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많은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그것을 뭐 지금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버스킹도 있고 찾아가는 뭐 트럭 버스킹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뭐 장소 제한 없이 막 가셔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응원을 합니다. 근데 요런 프로그램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명곡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걸 꼭 그 원곡 가수들이 지금 현재 뭐 정말 유명한 뭐 조용필이나 뭐 이런 분들 말고도 그걸 리메이크를 해서 잘 부를 수 있는 분들, 그 7080 세대라고 하시죠. 그 세대에 나왔던 곡들은 지금 현재 20대가 들어도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곡들, 이런 가수분들이 굉장히 통기타 치시는 분들도 있고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연들이 호응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 반응이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같이 감동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부르면서 기뻐하고 이런 옛날 추억도 회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주기별로 맞추는 공연들은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또 아이돌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좀 기획을 많이 해주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도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공연이 비용 대비 또 저렴하게 많이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노을 동요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남부문의 예술회관으로 돼 있어요. 장소가 이곳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이건 제가 그냥 추천을, 이 노을이기 때문에 노을질 무렵에 날씨 좋을 때 오성 생태원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야외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주말에 이렇게 야외 정원 그 잔디 광장 같은 곳에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을.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국한된 그런 실내에서 말고 야외에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표시를 창작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심사용 태블릿 임차료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8개를 12일간 임차하시는 걸로 했는데 어떤 심사를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그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내주실 때는 그분들을 이제 현장에 다 모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보내주신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태블릿을 보면서 이제 검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물품입니다. 태블릿을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태블릿 안에만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검색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제 그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매체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플레이를 시켜서 한번 이제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파일 플레이요? 예, 이제 플레이를 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태블릿 PC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네, 다시 네, 네.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핸드폰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작- 같은 걸로 작품을 보는데 핸드폰을 보기에는 좀 크기가 너무 그래요?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작품의 아니 수준이라든지 빔 프로젝트로 그냥 하나 띄워놓고 다 같이 심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태블릿을 빌려서 할 필요가 그 있나 싶어서 자세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까지는 제가 지금 12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관광 홍보 활성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평택 시티 투어 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티 투어 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요? 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버스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시티 투어 코스가 어떻게 되냐고 코스요? 여쭤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스는 주로 관내 관광지를 주로 코스로 잡고 있고요. 매주 1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요. 예, 토요일 날만 운항.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시민들일까요? 예, 주로 시민들, 학생들이 많고요. 평균 33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 주로 45인승에.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는 분들은 혹시 어떤 단체에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학교 이제 과제물이나 이런 거 활용 또 기획 투어라 그래서 뭐 단체에서 이날 운행해달라 단체 회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기획 투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타 지자체나 외부 여행사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 국외에서 온다거나 이런 케이스보다는 관내 체험 활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가 더 많은 거네요, 지금 현재. 그게 현실입니다. 네, 굉장히 속상한 현실인 예. 것 같습니다. 스탬프 투어 중에 이게 지금 제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탬프 투어 중에 평택 섭길도 있습니다. 예, 스탬프 투어 혹시 실질적으로 가보셨나요? 예, 석길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섭길 다 가보셨다고요? 다는 못 돌고요. 예. 저희가 스탬프 투어 중에서 시민 접근성이나 원점 희귀 코스인 그 신해길을 투어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저게 집계를 내보니까 총 3,800명 정도 다녀갔고요. 그 중에서 신해길 투어만 한 게 한 1,500명 됩니다. 예. 시내길로만 잡으신 이유가 석길 16개 코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역사성도 있고 또 원점 회교 코스고 희귀 코스요? 원점 회교 회교. 예. 한 바퀴 도는 코스고 또 제가 또 돌아봤습니다만은 평택에 스토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 잡았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설명 안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행감 준비 때문에 저희 그 상임위 거 자료 준비하다가 찾은 내용이었고 그때 제가 저희 상임위 때 섭길 자료들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여기가 섭길인지 뭔지도 모른다 시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이게 섭길 자체가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죠? 이 예산으로? 시민사회 석길 추진위원회가 2015년부터 아니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들어갔습니다. 2015년이요? 예. 그럼 7년 된 건가요? 지금 7년? 예. 7년째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모바일 스탬프 이 투어에도 들어있고 섭길 16개 코스 중에 이게 제주 올레길 한참 유행할 때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길이 다 이름들이 분명히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섭길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지만 스토리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시내길은 있나 봅니다. 나머지들은 스토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현실이고 그 길을 걸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길들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울산도 다 가봤는데 울진도 가봤고 이
이렇게 된 곳이 없어요. 다른 곳들은 최소한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에 스토리나 역사가 이 해설사가 없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내판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길을 다니다 보면 아 여기가 그 길이구나라는 게 뭐 이미지화가 돼 있든 다 돼 있는데 없어요. 전혀. 그리고 구성 자체가 이게 느껴지게 돼야 되는데 없는데 여기는 하루에 솔직히 이게 산책이 가능한 코스인지도 저는 산책이 가능한 길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내길만 이게 시내길만 4점 몇 킬로고 나머지가 제일 짧은 게 6km, 7km, 5km, 나머지가 다 10km 이상이에요. 이거 저희 평택항 마라톤 달리기 할 때도 하프 코스가 5km였나 그랬을 거였거든요. 그리고 14km, 15km면 이 시간을 어떻게 걸어 다니라고 이건 산책이 아니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 길을 걸어 보면 제가 원효길만 저희 이제 저쪽 포승 쪽이기 때문에 항만 원효길 걷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 자전거 길로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 코스들이 다. 이 계속 코스-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 코스 개발은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16개 코스를 개발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코스가 단연간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나 이런 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16개 코스 총 200km 200여 킬로거든요. 200km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저희가 지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시민 접근로나 활용도나 그 외에 다른 지역 관광객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고 사실은 이 석길이 시민사회에서 할 때는 다 평택 시민들이 삶의 곳곳에다가 길을 해서 역사성이나 삶의 스토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려면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내길,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노을길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서 할 만한 코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걷기 좋은 길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관광 자원화를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거를 자꾸 관광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역사나 보존 이런 의미로 가신다면 뭔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용이동이나 뭐 바람숲길 뭐 이런 어떤 마을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 효과 대비 이런 걸 봐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6천만 원, 7천만 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지탄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적극 예산을 늘려서 그냥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전거 길로 함께 확장을 시켜서 아예 자전거 둘레석길 뭐 이렇게 가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좀 함께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해보셔서 방향성을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트로풍 외관에 특색 있는 트롤리 버스 개조로 또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울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여기저기 지역에 꽤 많은 지금 버스인데 트렌드라서 지금 따라가시는 거죠, 이것도? 아까도 시티투어 네, 말씀해 운영과 주셔서, 관련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좀 방향을 바로 잡아서 좀 활성화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집중해서 만들어 예,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 트롤리 복지환경 버스도 위원님들한테 예, 예. 네,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좀 예. 이거 저희 북부 지역은 약간 미군 부대 느낌이 나는 디자인 혹은 서부 지역은 뭐 아주 옛날에 뭐 버스향이 있었던 옛날 버스 이렇게 어떤 컨셉을 갖고 평택만의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막 그냥 평택 슈퍼우닝 마크 붙여놓고 시티투어 버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상 집행하시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경이 예쁜 곳은 서울처럼 야경 투어 버스도 분명히 필요하고 삼성 같은 곳은 솔직히 낮에보단 밤이 더 주변이 예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 주시고 그래야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예술 분야에 많은 것 중에 왜 시립 창단인데 국악 관현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가 예, 가장 확실한 좀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체육진흥과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114페이지 이사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14명이 8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이사회 운영비는 또 뭐예요? 예,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이사. 참석 수당은 저희가 이제 기본 이제 10만 원으로 하고요. 보통 1시간 이상을 하시기 때문에 2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놓은 아니, 상태고요. 이사회 수당은 20만 원 14명이 8번 한다고 적혀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이사회 그 밑에 운영비는 또 뭐냐고요? 이제 이사회 운영비는 그 이사회 뭐 그 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뭐 간식비나 급식비 요거를 전반적으로 다 표기를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도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 20만 원도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4명이 겁니다. 6번씩이 나오는데 뭐 인사위는 2달에 한 번 꼴하고 인사위 운영비는 10만 원씩 4명이 5번을 한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저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회 명단하고 작년도에 인사회 했던 내용 다 주시고 운영비 내용 주시고 인사회도 다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정수기 이거 30분 물어봤는데 116페이지에는 필터 교체용만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좀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문화원사 권리비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초등학교 네.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번에 했던 걸로는 안 돼서 요번에 다시 증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응시 5천만 원은 이제 감하고요. 네. 새로 예산 새로 세워서. 근데 여기 LH 역사공원 준공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차피 학교 땅일 거 아니에요? 정덕 초등학교면. 다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용하는데 거기를 이제 정덕초등학교를 당초에는 이제 철거하려고 예, 했는데 예, 이제 시에서 이제 문화원서로 사용할 때 철거하지 않고 예.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서로 쓰겠다. 그렇게 된 아, 거죠. 예. 그게 원래 학교 부지 아니에요? 학교 부지인데 다 아니 이제 그럼 우리 시가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LH에서 다 LH에서 했는데 예, 예. 그렇지 아직 우리 시로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시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요? 응? 소유권 이전. 응. 예, 거기는 이제 안재홍 역사공원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된 부지고요. 그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LH에서 저희 시에 기부 체납할 기부 땅입니다. 체납으로. 공원 네. 부지 내에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응. 공원은 기반 시설로 해서 조성해서 시에 기부 차납하게 돼 있잖아요. 기부 체납으로 예, 하되 예. 거기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예, 예. 저기 문화원사로 쓰겠다. 예, 예.
그 문화원사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내고. 예, 그렇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예, 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보니까 문화 및 관광 쪽의 예산안이 지금 842억, 약 842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전년도 예산액 603억, 약 603억보다 증가압률에서 보니까 239억, 39.67%로 많이 이제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도시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이제 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문화국이 아무래도 놀고 싶은 그런 분야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통틀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뭐 좀 길어요. 다른 이제 행사들 보면은 한미로 시작하는 이제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이 한미 관련된 행사가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되는지 좀 통계가 있나요? 정확히? 우선 그 한미 국제교류과에서 이제 주로 그 한미자 들어가는 행사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4개, 5개요? 예. 근데 여기 사업 명세서만 보더라도 한미로 시작하는 게 어울림, 친선 한마음, 친선 문화마당, 레포츠데이, 평화음악회, 댄싱 카니발, 우정의 날. 근데 뭐 넘는데요? 그 한미 레포츠데이 요거 이제 금년도에 다 이제 새로 생긴 거고, 전에는 그 가족사랑 캠프 뭐 이런 식이었다가, 네, 그것도 이게 타이틀만 변경된 거잖아요. 예, 타이틀이 예, 그렇게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왜 한미 이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행사는 많습니다. 행사는 많고 당연히 그 미군 부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들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의 이제 교류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제 행사들인데, 저도 여기서 개최를 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가봤지만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류정아 의원님께서도 좀 다른 행사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됐던 게 그 동감입니다.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이제 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라인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지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참여율도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 거의 한 7대3, 많이 해드리면 6대4 정도로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그 정도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과연 이 타이틀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좀 교류라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좀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특히나 이제 그 안정리 예술인 광장에서 했던 행사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그 가수가 나왔었는데 이제 상당히 좋은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하였고, 거기에 계시던 모든 분들께서도 상당히 그 음악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같이 즐거워했었던 그 기억이 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가 지금 뭐 예산이 그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들로 뭐 라인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행사들, 이벤트 이런 거로도 봤었을 때 쉽게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통된 질문이고요. 한미 레포츠데이 13페이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미 가족사랑 캠프에서 이제 타이틀이 바뀐 거예요. 한미 가족사랑 캠프가 저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월 단위로 했었던 건가요? 주로 수시적으로. 이제 주 단위로 네, 했습니다. 그렇죠. 수시적으로 했었던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번에 이거 하는 레포츠데이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바꾼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그 이제 주로 저희가 진이천이나 소풍정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 진이천에서 했는데 사실 그 가족들이 오긴 오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이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민해서 더 많이 미군 가족이나 미군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꾸는 건 어떠냐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좀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저기 뭐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원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공연이나 음악 같은 그런 행사도 좋지만 이제 미군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다양성을 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저기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 운동이라는 게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한미가족 사랑 캠프 그 자료 같은 거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참여자 수가 진짜 적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군 측하고의 그 협력 관계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예,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저희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미군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우선은 미군 전용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SNS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실무진이 공보관들하고 직접 그 만나서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협의를 거치고, 또 주로 이제 리우렛이나 전단지 같은 거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군 내에서 이런 저기 그 조사 같은 거, 서베이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요거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 결국에는 했던 사람들만 계속 나오게 될 우려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군 인구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5만 명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한테 과연 저기 알고 있는지 그런 조사도, 인식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문 조사를 했었을 때 그쪽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미군 측하고의 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와 동시에 설문 조사도 하면서 홍보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제 최근 오징어 게임 이런 프로그램도 해주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지금 미디어 콘텐츠 분야도 상당히 지금 뭐 우리 한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아주 잘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19페이지, 21페이지 이거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할로윈 축제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협조, 그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성숙된 그런 이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6페이지 5도시 교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5도시 지금 총 몇 개나 되고 있죠? 지금 나라는 이제 5개국이고요. 네. 12개 시가 5개국 12개 도시고 보니까 미국 하나, 일본 둘, 중국 7, 미국 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몽골 하나, 베트남 하나. 새로운 교류 도시 체결 지금 필요성에서도 보니까 새로운 교류 도시 체결 및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평택 시민의 국제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도시 의상 제고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뭐 추진하고 있는 그 우호 도시가 있나요? 베트남하고 그 우크라이나 두 군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 기존에 베트남 한 곳 있는데 이제 추가로 한 곳 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행사 배달의 도서관에서 한 대를 갔었는데 상당히 좋은 이제 공연들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특히나 지금 그 영상 컨텐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제 뭐 유튜버로 통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에도 참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좋은 이제 그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 옛날에는 받는 입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주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충분히 좋은 그 프로그램을 전파를 할 수 있다. 교류를 통해서 물론 그쪽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평택만의 이제 그 컨텐츠 과연 그쪽 그 우호 도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가로 넘어가겠는데요. 짧게 이거는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삭감안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현명한 이제 해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지금 알파 탄약고 부진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파 탄약고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뭐 반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반환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미술관 설치하는 그 작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 구상 용역을 좀 사전에 해놓고 준비를 좀 하는 단계로 미리 해놓으시려고 하는 예, 거죠. 용역비를 좀 미리 세웠습니다. 23년 연중 기간에는 이제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어쨌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의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민분들께서도 불편을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고덕 그 큰 그림을 봤었을 때도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건립위원회 회의수당 보니까 이제 뭐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했는데요. 10에서 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건립위원회를 이제 그 구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술관 그 설치라든지 이런 업무가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저 평택시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처음 이제 시민들 위해서 짓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어떤 미술관 이제 설치뿐만이 아니고 미술 어떤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기 혹시 그 시에서 이제 관련된 분들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지역에 계신 분도 일부 포함을 네, 할 일부 거고요. 포함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버페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93페이지 그 청년문화예술인 문화인턴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 이쪽에서의 인턴제의 청년 기준은 지금 몇 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까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저도 저번에 토론회 간담회를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청년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온 게 공간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키워주고 그래야 지역에 이제 큰 그 문화예술인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턴제 사업도 좋은 그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채용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은 뭐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청년 기준이란 게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해요. 저 뭐 류정아 의원님하고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청년 고용 그 촉진 그 법이 34세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재량에 따라서 39세까지도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34세도 그렇지만은 한번 확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렇게 기회를 박탈을 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228페이지 평택박물관 건립 이거는 사업 근거가요. 그냥 뭐 진흥법 나와 있고 그 뒤에 뭐 해당 뭐 조나 항 이런 거는 없나요? 다른 이제 사업명세서 보면은 근거에 보면은 조나 이제 항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건립 업무 자체가 여기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담아내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뭐 저희가 건립에 필요한 그 조항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박물관이 공립이죠? 예, 공립입니다. 네, 그러시면 12조에 해당이 될 겁니다.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근거에 지금 뭐 조항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요거도 그렇고 232페이지도 그렇고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거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26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안내소가 평택호, 평택항, 예술인 광장, K55 부대 앞 관광 안내소 운영 경비 뭐 이렇게 지금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메인이 없어요. 메인 관광 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역 광장에 사실은 제일 시민들이나 외부인이 접근하기 좋아서 역 광장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그 민원 24시 쓰고 있는 거기 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철도역 정비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광장에다가 그 안내소를 진짜 이쁘게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정비할
할 때 같이 메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시나 큰 시나 해외를 나가 보더라도 그런 그 역에 가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인포메이션 데스크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그 부스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평택역이잖아요. 그렇죠? 내외국인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평택을 관광을 왔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뭐 그 팸플렛이나 이런 거를 저기 얻을까? 거기서부터 도착하자마자부터 벌써부터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관문이거든요. 메인 게이트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쪽 지금 다 정비를 하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 역 안에 그 저기 시민분들 내국민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통로에 혹시 뭐 시와 관련된 책자라든가 이런 거 지금 어딘가 배치되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무인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원 24시에 사무실 공간에 지금 배치를 해놨고요. 물론 그 안내 표지판도 해놓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00만 도시로 가는 길에서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더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평택 시티 투어 운영 265페이지도 아까 뭐 류정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대 투어, 산업 투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현재 시티버스 운영에다가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주중하고 주말 또 야경 코스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절이나 시기별로 기획 투어를 해서 꽃길 투어나 뭐 원평나루 축제나 뭐 기타 축제 시에 이렇게 투어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 투어라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나 경동 뭐 이런데 야쿠르트 이런 시설이 있는데 산업 투어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도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케이스에 미팔군이 다 내려오면서 그 안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미군도 물론 평택시 문화를 궁금해하지만은 시민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안보 투어를 해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미군 측하고 또 관계된 일이라 좀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보안과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도 과연 이거를 감안했었을 때 오픈을 해주실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좀 논의는 해 보셔야겠죠. 다만 물론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쪽의 사정에서 안 됐을 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셔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그쪽하고 1차 접촉은 그 18세 이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더 접촉을 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또 좀 그런 투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하고 병행해서 안보 투어도 한번 열심히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부대 투어에 미군 부대뿐만이 아니고 해군 이함대도 들어가 물론 거기도 들어갈 겁니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선수 의원님, 그 혹시 질의가 많으시면 아니요, 좀 회의를 했다가 한 개면 끝날 예, 것 예.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의 관광 안내 표지판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분들이 왔었을 때 언어의 서비스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관광 안내소에서 또 다시 이제 리사이클 돼가지고 이제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1,300만 원 두 개소에 1,300만 원 이 두 가지가 들어가네요. 혹시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안내판이? 현재 K6하고 K55 정문에 공강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K6는 예술인 광장 안에 무대 옆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좀 도로변 쪽으로 옮겨서 관광 안내소를 전진 배치를 좀 시민이 접근하고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다시 안내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K6도 부대 정문 앞에 있는데 거기에 또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하고 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것도 이전을 좀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장소를 좀 이전할 필요성을 갖고 있어서 이 개소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안내 표지판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그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영문으로도 안내 지도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올라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죠? 시 홈페이지에 관광 맨 사이트에 있습니다. 맨 위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저기 제작을 하실 때 네. QR 코드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아니 당연히 지금 현재 네.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올해 예산에도 내년에 좀 보완을 해서 뭐 단지 관광 안내소만 아니 관광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맛집이나 체험 코스 또 뭐 평택 팔경 뭐 시티버스 운행 노선 이걸 좀 더 좀 거기다 넣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네 일단 저도 한번 그 확인해 보고요. 네. 네, 같이 뭐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제문화국 보니까 그 신규가 한 40건 정도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월이 18건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세밀한 어떤 그 판단을 좀 내리셔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가 매칭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하셔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받다 보면 또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또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명시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명시월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don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 제4회 추가경장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억 6,362만 원이 증액된 667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산림 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비 중 동절기 방풍벽 설치 공사는 겨울철 염화 칼슘이나 강풍으로부터 가로변에 식재된 관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1억 원의 사업비 중 총 3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도시숲 식생유지 관리 사업 중 방풍벽 설치 공사는 상임위 심의 결과 통복천내 지면보다 하단부에 위치한 배롱나무는 월동 보호에 제외하여도 식생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 중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은 배다리 공원 저수진의 준설 공사로 수질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철새 등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5천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입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획 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예정인 고덕 국제화지구 14차 개발 계획에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가 최종 반영될 예정으로 부지 확정 후에 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으로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민 참여 정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산출 내역을 좀 봤습니다. 산출 내역에 있어서 양성교육과 기초교육반인데 여기에 좀 설명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민정원서 양성교육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제4회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초 이론 그 20회하고 심화 학습 20회하고 이제 별도로 나눠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또 이분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별도 이제 교육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초반과 또한 그 신야반의 강사료는 같습니까? 여기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강사는 같고요. 기본적인 업체는 같고 강사들은 좀 변경이 됩니다. 그 과목마다 그 강사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용역을 위탁을 해서 네네.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 용역 계약은 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직접 했었고요. 까지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위탁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럼 올해부터는 선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지껏 위탁 교육을 해왔고 네. 내년도에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어느 곳인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다른 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세울 때 그 올 한해 소모품을 하고 나서 어떤 재고 수량을 하고 남은 거를 빼고 그 새 연도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다른 부서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소모품은
그대로 젓는다고 많이 동일하게 올렸고 높은 데도 올렸어요. 그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그 전년도에 분명히 그 전체적으로 100%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남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민 지금 현재 참여 그 정원 조성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게 두 군데가 1호, 2호가 있던데 이걸 하고 나서 그럼 현재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시민 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 정원이라고 여기 내용이랑 좀 다른 건데 지금 현재 5호까지 있고요. 5호까지요? 네, 5호까지 그 쉽게 말하면 세교 도서관 옥상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평택역. 원평 그런데 이제 현재 5호까지 마련이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2호라는 거는 네. 시민 정원 교육을 수료하고 네네. 그분들이 이제 수료 기념으로 정원을 간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것이고 그건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저희가 유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화반을 하고 실질적으로 2월까지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거를 잘 관리하고 나도 좀 시민 정원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어떤 관리 방안책도 좀 모색해봤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긴 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시민정원서 교육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했고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올해 내년인데 그분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모임도 만들고 그분들을 자원봉사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반을 들어가지고 할 때는 이제 그 선착순으로 아마 그거 모집을 하게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연 1회로 그 기초반이 있는 건가요? 연 1회 기초반과 심화반. 그러니까 네, 기초반이 그러다- 끝나면 바로 이제 심화반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 1회로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시민 정원에 관심이 주위에 보니까 많더라. 이거를 좀 확장해서 뭐 이해는 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30명, 그 심화반 17명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대기반이 많이 있는 걸로 기초 같은 경우는 대기반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외에 올해 처음으로 또 22년도에 네네. 그 119 양성반이라고 그래서 시민 참여 예산으로 물론 했지만 그런 교육도 했고 그 네.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 군 예산에도 반영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은 앞으로 점점 이제 저희가 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117쪽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이 이제 이게 신규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스마트 가든은 이제 저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네네. 50대 50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기업체 일반 회사들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보통 공간에다가 나름대로의 이제 실내에 조응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보니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저 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6개소로 5천에 6개로 해가지고 3억으로 3개소에 2개씩 해서 총 6개가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끝에가 또 금액이 그러면 3점 이게 만 단위로 해서 3억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예, 3억이고요. 네, 이거 개소당 2개소씩으로 해가지고 오타가 난 거네요.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 여기는 그럼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디 하겠다는 것이? 네, 지지산단하고 이제 보성 국가산단 그다음에 이제 저 청북에 있는 오뚜기.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소 해가지고 6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풍정원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증감이 돼 있는 증액이 돼 있는데 인건비 얼마, 그냥 복리후생비, 관리비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 2명이니 몇 명이든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복리후생비도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뭉뚱거려서 좀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거든요. 이러한 그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면은요, 네, 네. 요거에 의해서 용역 설계를 해서 입찰 과정을 통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복리후생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내용이 형성이 된 상태로다가 용역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예, 지금 영역비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캠핑장 영역으로 해서. 네, 네. 그 지금 현재 계속 캠핑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관리 영역을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유가? 직영을 하면 인부를 많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직영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직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 영역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영역 그 관리 영역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안 하셨다는 계속 얘기죠? 이런 제가 식으로 이해가 좀 안 돼서. 아,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이 아니라 네네. 저희가 이제 직영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매년 아, 대학 무슨 얘기인지 업체를 알겠습니다.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무슨 예.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그 기존에 이제 해왔던 이 금액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처음이면은 그렇다 치는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돼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작성하고 네, 앞으로 네, 네. 또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네. 공원관리제에서도 북부 또 뭐 서부 남부 이렇게 계속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또 아이누리 놀이터에는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그 일률적인 지금 놀이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좀 토론하고 공론화를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좀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오산에 있는 우리 가까운 데 보면 꿈의 놀이터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시설을 만들겠다 무엇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학교 같은 데는 이미 이제 시설도 설치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아이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저기 그 실이용자하고 부모 네네. 학부모들 여론을 듣고 저희가 네네.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무인 방범 그 용역료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공원마다 이제 무인 방범 용역 그 무인 방범 요거는 저 세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 이제 많이 이제 좀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거지만서도 차이가 있는 거는 왜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155페이지, 156, 160페이지거든요.
156페이지 보면 이제 공원 관리 쭉 남부 서부 북부로 돼 있는데 무인 방범 용역로로 이제 12개로에서 매월 이제 얼마씩 이제 다 세 군데가 나가는데 이제 좀 그 월마다 이제 다르긴 다를 텐데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월마다 틀린 건 아니고요. 매월 얼마씩 정해져서 이제 그러니까 그 세콤하고 계약할 때 네네. 남부 지역의 공원 사업량과 서부 지역의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월 지금 보니까 1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서부 남부 북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의 차이입니다. 공원 개수가 남부 공원 지역이 개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개수로 다른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다는 네, 말씀. 남부 지역이 공원이 네네. 많고, 예. 많고 적음에 따라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셨죠? 오후에 오셨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오신 줄 알고 조금. 그러니까 항상 대답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22년도 5,272만 6천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497만 7천 원으로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항목을 보니까 마지막에 병해충 방제 차량 등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 그렇죠? 부분은 저기 유지관리비 150만 원에 두 대로 돼 있는데 지금 관리용 피업비로 오탄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2대가 지금 계속 뭐 일정하게 작년에도 이 비용을 썼나요? 매년 지금 네, 금액을 매년 보면 매년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한번 세우면 그냥 쭉 가시는 부분들이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 2년 정도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줘도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진도 작년 거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럼 작년에 예산 주고 뭘 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관련 사진. 작년에도 이 사진 쓰신 거 알고 계세요? 만약에 민간 위탁 사업에서 이렇게 자료해 갖고 오면 분명히 민간 위탁 사업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시고 이게 지금 방제 차량인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좀 보기 편하라고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매년 같은 사진이 올라온다는 거는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보호수 병해충 방제 및 풀베기가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풀베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푸른도시 사업소 왜 이렇게 다 늘었습니까? 그동안 풀베기 사업 안 하셨던 건 아닐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사업 내용을 전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항목이 늘었나 살펴보니까 풀베기 제초 작업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전체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간 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인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넘어온 면적이 상당히 많았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 면적 공원하고 녹지 면적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풀베기 관련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상당히 저가 와서 많이 질책을 받은 게 풀백이나 제초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변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보호수 옆에 풀베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을 수 있나요? 보수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수령이 오래되고 이런 나무들 근처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까지 뭐 1, 200이 늘을 수는 있겠지만 몇 백이 늘을 수는 있지만 이게 2022년도에는 1,500에서 6,36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무려 한 4,8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시설비인데요. 이제 보수하고 노고수 정비 사업 10개소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4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주변에 이제 제초 작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2,360만 원 이제 계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360만 원 요 계산된 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보호수 주변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임야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전엔 제초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애초 이게 메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내 재산권을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한을 주면 돼 왜 관리까지 그렇게 안 해주냐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정한 저기 그게 예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들어온 겁니까? 그게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니 계상을 하신 거예요? 보호수는 아니고 보호수는 그 전에 이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 전역에 있고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풀베기 예산을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비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될 상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수 그 사진을 전체 좀 그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위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치와 사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조금 그동안 그럼 일을 안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밭 뭐 임야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파악이 분명히 돼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돼서 있었는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부터 전폭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내년도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사실 이제 네네. 풀베기도 기존에 해왔지만 더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민원과 필요성이 있었고 이제 그 요즘에 또 돌발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병해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 더 강조를 해서 뒤에 가면 병해충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또 따로 세워져 병해충이 있는 사실 있더라고요. 이제 공원 따로, 녹지 따로, 네네. 그다음에 보호수 따로 다 이제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60개 하고 보호수 60본하고 노고수 9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랑은 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정말 그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설비 항목에서 이렇게 한 4,800이 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 부분이 목적성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는 6월 행감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산이 오른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래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노거수하고 보호수를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정비 대상을 뽑게 됩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10개소가 대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가 제초를 하던 거를 이제 내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2,300에서 사실은 금액이 4천만 원이 늘었지만 대상이 늘었다라고 정비할 대상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 기준이라는 게 얼마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늘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올해는 3개소를 정비를 해서 대상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거고 내년도에는 그 대상 정비 대상이 10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간 거지 저희가 갑자기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여기 보면은 그 생육보호 결과에 따른 보호수 정비 대상 증가라고 이제 옆에 네, 부기로는 돼 있는데 저희가 자세하게는 안 네,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 그랬을 텐데 예, 그 앞에 나와 있긴 하는데 2022년도는 보호수 3개소 그 위에는 10개소라고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비고란에 이 옆에 넣겠습니다. 비고란에 쓰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 했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똑같은 예산에서 어떻게 요구 사유로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위험목 제거물 폐기물 처리비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씩 4회에서 4천만 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2천만 원으로 2회 4천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4회에서 2회로? 요 유목 저 생활권 유목목 수목은 이제 보통 개인 집 근처에 있는 죽은 나무들을 태풍 오기 전에 이제 보통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봄에 이제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보통 이제 토지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유목을 이제 제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좀 저희도 맞추기 어려우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건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쓰신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 시기를 놓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길을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천만 원에 2회로 이렇게 나눈 것보다는 작년 사업 설명에 기입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기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내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40만 원씩 25톤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에 수거된 실제 그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똑같이 25톤을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소에 17.7톤 수거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6개소에 17.7톤 수거했습니다. 17.7톤입니다. 7톤입니다. 예. 23년도에는 25톤을 똑같이 그냥 계상을 하셨네요. 요건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산불을 할 때에 읍면동에 이제 공문을 같이 띄우면서 보통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이제 산에서 산불 예방 순찬도 하면서도 이제 대충 네, 쓰레기를 예, 수거하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있습니다. 물량이 있다 이제 이런 추정치로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으면은 뭐 반납은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17.7톤이면 평균적으로 20톤을 잡으셔도 되는데 똑같이 1,000만 원씩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지 불법 행위 단속.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서 올해는 150만 원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첫 시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날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네, 22년도에. 똑같은 사업인데 50만 원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측량비가 이게 50만 원씩 오르니까? 이건 이제 불법 행위는 어떤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저희가 이제 특별사법 경찰 관리 나름대로 지명사가 있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주자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저 면적을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휘하는 검사 측에서 검찰청에서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해 오라고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면적이 크고 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는 이제 보통 측량에다가 의뢰를 하니까는 이만큼 면적이 나왔는데 실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5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모자라셨다는 얘기세요? 그러셨어요.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이거 이제 측량 쪽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금액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은 측량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면적이 이제 넓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한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별게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해충 예방 수간 주사가 지금 이제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도에는 9천 본이었어요. 11,000주로 늘었습니다. 2,000본이. 2,000본이 늘었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다 수간 주사가 이렇게 다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0본이 늘은 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요 부분은 이제 지금 38국도변에 그 메타세콰가 있고요. 저기 비전 지하차도에서 안중 가는 방향에 그리고 이제 시내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중국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요것을 봄에 미리 수간 주사를 투입해 가지고 방지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시청 뒤쪽에 보면은 이제 중국 단풍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방지를 미리 하는 차원에서 수간 주사 물량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식재를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내년 2024년도에도 11,000주로 갑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인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기후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돌방해충이 많이 맞습니다. 발생되는데 그것을 이제 수간 조사는 약제를 주입해 가지고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물량을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뽑기, 풀깎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면은 동삭지구, 통복지구 해서 이제 왔는데 작년에도 22년도에도 여기는 계속 늘었던 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인수인계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저기 그 민간개발 측에서 지금 제초 작업이라든지 풀깎기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넘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5억 9,600만 원이었고 3억 4,96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5억 9천짜리가 7억 3천으로 올랐고요. 3억 4,900짜리가 4억 6,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풀 뽑기하고 풀 깎기하고 지금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달라서 그런가요? 단가가 달라서요? 그 풀뽑기는 단가가 그 상대적으로 높고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풀깎기는 그 풀뽑기보다는 단가가 낮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 내년도에 이제 동삭지구하고 통복지구가 저희 시로 이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풀뽑기, 풀깎기, 관목 전지나 이런 쪽에 많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뭐 어느 이제 뭐 시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제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 하단 내 수목전정이 지금 2021년도에 얼마로 상계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66만 5,500원씩) 해서 20개소 해가지고 3,331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한 34만 원 정도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기 당초 3,330만 원에서 5,200 늘어가지고 약 1,869만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가로 하단이라든지 이제 반송이라든지 이제 수목들이 이렇게 자꾸 자라다가 보니까 이제 저기 차량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그런 협조 공문 요청이 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무가 크다 보니까는 어차피 전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늘은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 작년에는 개소당 166만 5,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저기 하단마다의 저기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평균치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렇게 단가 결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 계속 설계해가지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냈던 부분인데요. 요즘 일이 이제 나무들이 더 크다 보니까는 단가가 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똑같은 항목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항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지 소장님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서 올라오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조금 안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의원님들은 뭐 변화된 게 없으니까 크게 이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용을 하신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시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2천만 원을 올리시면서 수목 가지치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2천만 원에 캠핑장 수로 및 부대 시설 정비해가지고 부대 시설에 수목치기를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지치기하고 수로 정비하고는 다른 사업이고. 그거는 알고요. 부대 네. 시설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대 시설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건지. 부대 시설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대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예를 들면 겁니다. 캠핑장 바닥에 골재를 깔아놨습니다. 골재 교체라든지 아니면 라인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수목 가지치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지치기는 보통 다른 상임위에 쭉 보면 네. 1,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올라오던데 매년 여기는 경년으로 합니까? 가지치기를?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소나무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개상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이게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2천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배수로나 그 골재 아니면 그 텐트 설치하는 곳에 라인 정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좀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고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냐고.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거. 네네.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현재 사업량은 없는 겁니다. 사업량 없이 이렇게 사업 예산을 2천만 원을 올리십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따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숲체험 운영. 자, 숲체험이 지금 평택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현재 학현근린공원, 어디요? 학현근린공원. 학현. 네. 그다음에 불악산 근린공원, 그다음에 덕동산 근린공원, 그다음에 소풍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숲체험 해설사들이 숲체험 해설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하십니까? 여기에? 그 질문은 제가 숲해설 지도사는 2명이 배치됩니다.
자, 지금 사무관리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작년에 7명에서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4명 1회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요건 보조사업에 해당되고요. 기준 단비가 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바뀝니다. 아, 그래서 1회만 해도 된다고 거기 명시돼 있어서 14명이 1회로 하신 일식에 겁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내시 보조 내시 됐을 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뀝니다. 네네. 그럼 이게 1회라고 명시가 돼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평가위원회 회의가 1회라고 명시돼서 내려왔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평가위원회는 1회 합니다. 아, 1회예요?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내시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2회로 내시돼서 왔습니까? 작년 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7명으로 2회를 하셨습니다. 14명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해서 올리셨고 28만 원이 더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그거는 추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평택에서 숲체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는 이제 500만 원에서 올해 2023년도 요거액이 5,716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행사 진행비 용역비가 1,200만 원으로 3회 3,6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왔는데요. 인원수가 지금 여기 몇 명 이 행사를 예상을 하는지가 안 올라와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행사 진행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민간 위탁입니까? 네, 제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행사 진행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공모에 의해서 그 부스 설치라든지 전시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비용입니다. 다시요.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시민 참여 예산으로 해갖고 네. 그 어디야 소풍정원에 2천만 원 행사를 했었고요. 네. 그 추경에 이제 그 배달이 그의 과수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배다리에 과수 체험이 있습니까? 참 모산공원에 과수체험 이번에 생태체험 행사를 했고 그걸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용역사를 저기 선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그 부스 설치라든가 운영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 여기 본 예산은 없지만 지금 추경이나 참여 예산으로 했던 사항들을 내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민간 위탁으로도 갈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기 때문에 민간 위탁은 좀 어렵고요.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홍보물 인쇄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이래요. 홍보물 무슨 홍보물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홍보물 인쇄인데 대부분 리플렛을 작성합니다. 리플렛이요? 네. 리플렛을 몇 부를 작성하시는데 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몇 부 작성을 하는지도 기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올려주셔야지. 지금 홍보물 인쇄비 해가지고 200만 원 딱 하면 이게 몇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다 리플렛이라고도 달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추가 질문이 안 나올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행사 운영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리시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배다리 근린공원 호수 준설공사로 4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5천만 원을 깎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생태이기 때문에
자연 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면적을 일부 줄여서 4억 5천에서 4억으로 그렇게 감액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준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으니까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설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빼고 준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담겨져 있는 담수화에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담수화에서 준설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담수해서 준설했던 건 흡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방법을 채택을 하신 겁니까? 이게 완전히 채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하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그러면 말씀이죠. 물이 담겨 있는 담수 상태에서 흡입 상태로 해서 지금 4억을 계상을 하신 네. 거네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2020년, 21년, 22년도 자료들을 쭉 보면 항상 문제는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푸른 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4년도, 2023년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계상을 하셔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질의 앞서서 해주신 위원님들 질의 제외하고 짧게 그럼 다 추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좀 저희 평택시 산림 비율이 16.9% 전국 최저라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비, 시비 뭐 다 매칭 사업들 다 합쳐서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나무들이 자라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상 제가 과연 이 녹지들을 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응원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종 병충해 방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금 사업비들이랑 하는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지역구나 이런 전체적 민원들을 봤을 때 가끔 송충이가 눈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그리고 나서 방역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이런 관련된 방역 후에 바닥으로 다 떨어진 송충이들이 기어서 인근 상가로 유입이 또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상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다 우리의 몫이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방지 대안이 혹시 없을까요?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흰불나방 그 송충이 종류가 예. 갑자기 10월에 창궐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병충해 방제 기간제나 예산을 언제까지 하냐면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에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유독 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도 저희가 이제 11월까지 하는 걸로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뿌리면 바로 죽지 않고 이게 또 며칠을 살다가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의원님 의원 발의해 주신 그 예산안에도 저희가 그 조례안에도 담았는데
그 찾아가는 방재단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은 신청 받은 데만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집만 방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찾아가서 방충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부터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제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감안을 잘 해주시는 거죠, 올리실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맞는 예산은 못 올렸고 한 달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다가 내년에 이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라오면 또 상임위에서 잘 또 봐주실 테니까요. 어쨌든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놀이 시설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생길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있는데 기존에 생겼던 이제 몇 년 지난 이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도 있고 시설물이 조금 옛날 모델일 수도 있고요.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게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어떤 내용 연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빨리 노후화가 되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작업들이 매년 이루어지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치를 해놨다가 3년 동안 운영을 못. 뒤에서 가정이 마이크 켜셨다 끄셨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3년 동안 운영을 못하다 이제 올해 처음을 했었고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또 하기 전에는 그 위생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적으로 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물도 저희가 보름마다 검사를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시민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아쿠아슈즈 같은 걸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긴 한데 흙탕물이 자꾸 보여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도 그렇고 근데 인력 부족이 또 보이는 것 같아서요. 담당 주무관님들이 주말에 나와 계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또 시설 규모의 확대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들이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같은 공간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거에 대한 건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링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런 삭감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공원의 목적들이 다 현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광장처럼 이용되고 있고 주로 이 트랙 부분이 면적이 더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정작 낮에는 활용을 하기가 어렵고 밤에는 여름에 모기 때문에 또 나가기 어렵고 좀 근린공원의 목적에 맞는 지금 설계인지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늘이 없어서 낮엔 뜨거워서 못 나가요. 그 시민들이. 결론은 행사를 하기 위한 공원인데 근린공원이라서 안 된다. 라는 이유로 못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 하는 공원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그럴 거면 그냥 잔디를 깔아주시든가 엄한 데 잔디 지금 사용하고 계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술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체육공원으로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 지금 우리 관내 공원들이 약간 이름과 목적과 용도, 실제 용도 그 등기상의 용도와 제대로 이게 세 가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가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악을 좀 해주셔서 최대한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할 건 변경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다 뺐고요. 그 도곡리에 포승 작은 도서관 옆에 생태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뭔가 습지처럼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물놀이 공원이 아니고 옆에 작은 도서관 옆쪽에 네, 다리 같은 게 습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습지가 맞는 거죠. 네.
거기 관리 실태를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공원 관리 사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아예 없어요. 습지인데 있어야 할 시기에 없고 여름에 잠깐 있는데 모기의 근원지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쓰레기가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왜 해놨냐고. 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진짜 습지고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 들려면 배다리 생태공원까지 바라지도 않거든요. 기왕에 예산 들여놔서 잘 해놨으면 예쁘게 잘 가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네, 한번 신경 알겠습니다.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푸른 사업소 그 신규 사업들이 이제 23건이고 명시월이 22건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각 과들이 이제 실린 금액이죠. 최도 한도의 금액이 대략 정해져서 그 안에서 완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자꾸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또 특수한 과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도비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받다 보면 또 다른 여유 자금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검토를 하셔서 신규 사업을 좀 해주시고 명시월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특성상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의 예측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명시월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위 평택시의 제2차 정례위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